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곧 표결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됐습니다. 가결. 드디어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사내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들어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23이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가 됐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재석 300명 중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이렇게 나왔고, 따져보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23표가 나온 셈이에요. 차마 찬성을 누르지 못한 사람, 기권, 무효 다 합쳐서 이탈표라고 봤을 때 23표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204표로 탄핵안이 통과가 됐고요. 자, 의미 짚어주시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계신 시민들께서 이제 저런 고생 더 이상 안 하실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느닷없이 또 엉뚱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일단 다행이다. 네. 왜냐하면 망상에 빠진 미치광이 윤석열이 네. 한 행동을 국민들이 이렇게 막아서 딱 하고 또 이렇게 탄핵까지 시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역사에 저게 남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미치광이 어떤 분이 먼 후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브레이크가 되겠죠. 네. 단죄를 하는 게. 근데 이탈표가 23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탈표 12표예요. 그래요? 네, 어떻게 계산하신 왜냐하면 거죠? 네. 찬성 아닌 표는 무조건 이탈표입니다. 어. 여기서 찬성이 200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찬성 아닌 표들은 다 탄핵이 안 되게끔 하는 표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기권이나 무효, 기권세 무효 8에서 11표가 네. 했는데 네. 저는 비겁한 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앞서 이제 표결에 참석 안 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표가 이 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제적, 그러니까 300명 중에 무조건 200석 이상이 돼야
탄핵 찬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반대하든 기권하든 무효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비겁함을 드러낸 표지 전혀 뭐 찬성에 고민했다고도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90명 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이거는 탄핵을 막아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사실은 해체되는 게 맞고 새로운 보수당이 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박 실장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비겁한 표라고 하셨는데 나쁜 표예요. 정말. 차라리 반대를 던졌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도저도 아닌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준 권한과 의무 중에 하나가 표를 통해서 확실히 찬반을 표해라.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 책임 회피를 한 것은 참 나쁜 사람들은 아니냐. 네. 결국에는 끝까지 눈치 본 사람들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비겁함을 넘어선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비겁함을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이 당신 그때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어떤 반대는 안 했는데요. 또는 강성 지지층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어. 그러면 찬성한 거 아닌데요. 이 말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네. 위한 거예요. 네. 비겁한 그런데- 표, 나쁜 표.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 힘을 준 표기 때문에 저는 네. 저거는 사실은 탄핵 반대표다라고 네. 보는 게 그러니까 정리를 맞다고 봐요. 해보면 총 23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찬성을 찍은 진짜 소신표는 12표. 12표. 그다음에 이거 찬성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기권과 무효표를 한 약간 비겁한 표 11표 이렇게 합쳐서 23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 비겁함은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생각보다 덜 나왔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저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었고 이 흐름 앞에서 투표를 참여만 하면 네. 상당히 호응을 할 거다. 그리고 제가 뭐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저 정도로 표 단속이 아직도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뽑은 게 얼마나 바깥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저렇게 표 단속이 된다는 거를 보면 오늘 뭐 어쨌든 저 광장에 서 계신 분들의 분위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간단치 않겠다. 또 앞으로 전개될 과정들이 이런 생각이 또 동시에 듭니다. 네.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이제 가결돼서 향후 절차,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탄핵 소추 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면 그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보통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헌법상 대통령에 갖는 국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기관 임명권 이런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이 됩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차, 전용기 이용, 경호 이런 대통령의 예우는 그대로 받는다고 하고요. 관저 생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가 정지가 되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총리는 피의자예요. 내란 혐의의 피의자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권한 대행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한덕수 총리가 일단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지 궁금하고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면 그 다음 순위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도 계엄령 성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이거 어떻게 누가 맡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대로 맞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민주당에서는 내란 동조자라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도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반대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강하게 반대했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네. 이분도 근데 그 다음번에 액션은 한덕수 국무총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동조했다라고 한덕수 총리를 규정을 하면 네. 최상목 부총리뿐만이 아니라 네.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위원들 모두 다 내란 동조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보다 더 명확하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에 동조하고 찬성하는 혹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한 일단 대통령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네.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네. 대한민국의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로 당분간은 가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원래 한덕수도 탄핵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어제 물어보니까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사실 최상목 부총리가 좀 더 강하게 반대했고 한덕수 총리가 훨씬 전에 좀 알아서 네. 또 책임이 총리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부총리로 가나? 왜냐하면 또 지금 경제가 위중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회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네. 이미 오랫동안 다뤄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권한 대행을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걸로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스타일이 누구에게 막 강하게 반대도 안 하고 약간 대세순응적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대세가 이미 바뀌었으니 그 부분을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한덕수 체제로 갈 것이다. 두 분 다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했으면 탄핵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근데 근데 이제 탄핵을 하지 않은 거는 한덕수 총리 어쨌든 뭐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을 했었던 인사고, 지금 맡아야 되는 뒤에 순위들의 인사들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 한덕수 총리도 알고 있겠죠. 본인이 어떤 포지션에서 이걸 맡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순응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뭐 적극적인 행정권을 행사할 거냐, 예를 들면 거부권이나 이런 거 이제 못하게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예, 관리형으로 앉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택한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여의도 촛불 집회에 나가 계신 분들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된 거에 아까 대해서 CCTV 기뻐하고 화면으로 있습니다. 본 거는 CCTV 화면 자체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이제 대통령 권한 정지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일단 내려진 거잖아요. 네. 근데 강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법률적인 조치와 판단은 이것과는 별개로 네.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중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국민의 민심도 빨리 체포를 해서 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판단을 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빨리 밝혀라라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조금 좀 배려나 봐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란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수사해 왔는지 그 잣대로 네.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원칙에 맞게 수사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체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 지금 네. 계속 여의도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시민들이 다 환호하고 뭐 오늘 아마 100만 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까. 네. 지난번에 이제 생활인구랑 통신으로 봐서 생활인구 기존 거 빼고 하니까 뭐 시간 딱 시점에 25만 그러면은 약 한 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있곤 하던데 네. 오늘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지금 보면 4표 차이로 가결됐잖아요. 네. 시민들의 204표 였습니다. 힘이 이 대표를 만든 거다. 만일 저 정도 보이지 않고 또 막 그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지 않고 그랬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몇 분이 마음을 정하는데 뭘 어떡하지 이런 게 있을 거고 사실은 저런 힘이 있어서 그거를 시민들의 힘이 압박을 한 거거든요. 네. 나름 그래도 그래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한 분들의 힘을 추동해내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속보 나온 걸 보니까 경호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2시간 만에 내란을 종결한 나라라서 네. 뭐 이거 탄핵도 한번 해본 거고 질서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기 매뉴얼이 다 있을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질서 네. 있는 방식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미친 아직은 신분은 유지되죠. 네. 아직은 신분은 유지되지만 윤석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 됐잖아요.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일어난 나라.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도 저기는 치안도 유지하고 막 네. 쿠데타도 종종 이러고 그런 거 아니야? 네네. 이런 나라랑 동급이 됐거든요. 갑자기.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것들이 이제 각 세계에 알려지면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힘은 세다.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 정도에 아까 했던 얘기하면 다음 주 정도에 체포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검찰.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경찰이 하냐, 뭐 하겠죠, 경찰이. 경찰에서 하냐, 뭐 여러 가지 경찰이 긴급 체포 네. 가능하다. 근데 이제 경호처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네. 대통령의 신분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우리는 사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일이야. 나도 저 인간이 싫어. 저 인간 때문에 나도 쪽팔려. 그런데 내 일이 그래. 네. 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때도 요게 나중에 문제가 탄핵이 돼서 네. 대통령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됐을 최종 때? 파면된 다음에 네. 3월 9일 날, 10일 날인가요? 파면되고 네. 그리고 3월 말쯤에 구속이 집행됐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경호처가 사실 대치를 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근데 있다. 박근혜 전 네. 대통령 때 경호처가 그거를 하는 행위가 위법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아, 막는 경호처가 행위가? 막는 행위가. 네. 예. 공무집행방해 네. 하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쨌든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네. 경호처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게 진짜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저거를 그냥 경호처가 보호해준다라는 것도 국민의 감정상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법의 관점에 봐서도 이게 옳은 정의로운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촛불 집회 현장 보니까 이제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데 집회 추산 인원이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주최 측 100만 명 이상, 경찰 측에서는 14만 5천 명 이렇게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14만 명보다는 더 훨씬 많이 온 것 더 많이 같은데. 나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수사,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헌법재판소 심판이 사실은 이제 최대 18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오래 걸리진 않고 굉장히 짧게 진행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심판 한번 받아보겠다, 자기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망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180일 안에 6개월 안에 탄핵 심판이 끝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뭐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짧게 끝날 수 있고 네. 1년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1년도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질질 재판을 끌 계속. 수 있는 네. 방법들이 노하우를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본인이 네.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고 상황 설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말이 많잖아요. 매일 생중계 달라고 하겠죠. 네,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겠다고 하는데 판사가 또 말을 끊기도 그럴 거고. 네. 저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극단적으로 재판이 질질 끌어서 내년 연말에 결정 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91일,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이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의 매일 했어요. 매일 재판을. 네. 이번에는 저는 한 서너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네. 재판 일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가 시간을 무작정 끄는 것도 정치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또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헌재 자체가 정치적 조직이긴 하지만 정치적 판단을 좀 하는 조직이긴 하지만 네. 너무 이제 직접적인 대선에 관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과 비슷하게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여야는 누구누구를 추천할지가 거의 정해져 있고 22일까지인가요? 추천하면 아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접수한다고 해서 뭐 심리가 바로 열린다고 막 이런 데보다는 네. 조금은 임명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헌재도 약간 대선의 이런 일정도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명쾌하고 명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국민들이 다 받고 네. 군인이 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가는 것, 네. 사람들을 막고 네. 보좌관들이 막는 국회에 본청한 복도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명백한 내란인데 네. 앞서 장 선생님 말처럼 법을 잘 아는 윤 대통령 또 아마 선거가 늦을수록 본인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 국힘에서 네. 최대한 뭐 그치.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관련된 예로 1,200명 정도의 군인이 이번에 동원됐는데 한 명씩 얘기를 다 들어보자.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좀 길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근데 현재가 적절하게 또 너무 길면 이게 정치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뭐 3, 4월 안에는 3, 4월 안에. 네, 3월 안에는 저는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변수는 이게 단일한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럼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동시에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여태까지 이제 말하자면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건 검사 남편이 있었고 대통령 남편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하나 또 한 축이 있다라고 보고 그게 여론이라든지 현재 상당한 영향과 압박이 될 거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연동돼서 지금 이제 명태균 씨 폰이 열리겠죠. 명태균 씨 폰이 열리는 상황이 올 거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 헌재가 이 내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들어줄 필요가 없는 어떤 상황에 내몰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전에 끝내줄 것 같아요. 네. 제일 길게 보시네요. 그런데 뭐 시기랑 상관없이 언제 나오느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상관없이 인용될까요? 기각될까요?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용이죠. 인용된다. 인용. 다 인용. 아,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언들과 조치들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관련자들 증언도 많고 아마 이제 심리적인 저지선이 무너졌어요. 이제 윤석열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보호해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직무 정지까지 당했네. 아유 이제 끝났네.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야 내가 조금 형량이 낮아지겠네. 내가 무죄 받을 수 있겠네. 그 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언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 네, 저도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다른 것들에 예를 명태균 씨 폰도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기치고 어디 편의점 또는 마트 절도 이런 범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연쇄살인마 네. 의혹 있는 그런 건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건들이 이제 되게 좀 작아 보이는 우리가 이제 무슨 저기 마트 절도범 아냐?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그 뒤에 절도범인 줄 알고 쫓고 있었는데 지금 건조물 방화에다가 연쇄살인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탄핵 인용은 명확할 것 같고 중간에 이미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이제 오늘 탄핵소 주기서가 전달되면 뭐 한두 시간 뒤에 되겠죠. 직무정지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저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일당들이 네. 저지른 국정농단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할 일들이 네. 많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탄핵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더 예. 펼쳐지면서 여론의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이제 김건희도 구속해라, 뭐 조사해라, 막 그런 거 나오겠죠. 이제 그 특검은 이제 통과된 거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는 못 할 것 같고. 아직 한두 시간 대통령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네, 거부권 1시간 안에 한 시간 거부권 안에 행사하지 한다고? 않겠죠? 넘어질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안 넘어갔다 네. 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저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네. 대통령실에서 전달 안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전달 할까요? 안 받으면은 네. 저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뭐 설마 또 그렇게 민원실에 던지고 가야죠. 민은 다 문 닫아버리고. 우리 폐허갑니다. 사본이니까 사본을 전달하게 돼 있잖아요.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사본 한 100개 만들어서 쫙 다 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아직은 권한이 있지만 1시간 남짓임의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탄핵소 주기서가 전달되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 어젯밤에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 의원, 민주당 당직자들 대기다. 네. 왜냐면 궁지에 몰린 이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불안감이 네. 많은 국민들이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던 것 같다. 네. 이젠 단주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다행입니다. 정말 탄핵안이 통과돼서 다행이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